계속해서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 관서외국어대학의 장부승 교수를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송에 나오셔야겠습니다라고 전화 걸 때는 일본에 계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럼 며칠 날 정확하게 들어오신 겁니까? 제가 그저께 토요일 날 밤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예. 조금만 뭐 정부가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면 뭐 단계를 이제 밟아서 들어가셔야 됩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예. 나올 때 그 출국 심사관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국 금지가 되는 경우는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간 경우. 그러니까 예.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군이 일본 정부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호북성, 절강성, 그다음에 이란의 그 테헤란주를 비롯해 3개주 여기가 다 이제 특별대처구역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들어올 때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해봐서 거기 갔다 왔다, 그럼 그 경우에는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경북 대구나 만약 청도에 내가 잠깐 들렸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예. 반드시 입국 금지가 된다는 건 아니고. 아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온 한국발 입국자인 경우에는 예. 입국 금지가 아니라 2주간 격리인데 격리. 그것을 이제 자동적으로 2주간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제 문진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작성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예. 그거에 근거해서 일본인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격리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격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가격리라든가 본인이 이제 관광 여행을 왔을 경우에는 어느 숙박 시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숙박 시설에서 격리하는 묵을 것이죠. 곳을 신고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게 이제 강제 조치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권고. 권고.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라는 권고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 예.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혹시 해주시더라고요. 어디에 격리되는지 장소를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발열 상태가 심각하다 하다라든가 예. 중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공항 근처 시설을 언급을 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만약에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가라든가 본인이 이제 가고 싶어하는 시설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그 격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우리처럼 검역소에서 지정한 어떤 검역 관련 시설로 들어가서 아마 14일 있게 되든지 그럴 수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역소장이 당신의 자택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아니면 당신이 묵게 될 호텔에서라고 지정할 수도 있죠. 네. 들어오실 때 공항의 풍경은 좀 어땠나요? 오늘부터 이 조치가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난 주말 동안 뭐 이동이 많을 것이다,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경우에 빨리 오고 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거든요. 공항 모습은 제가 그 어땠나요? 간사이 국제공항에 갔더니 예. 예. 제가 그렇게 한산한 걸 처음 봤어요. 예. 보통은 이제 그렇죠. 거기가 사람으로 막 미어 터지거든요. 하죠. 예. 예. 그리고 비행기도 사람이 정말 적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넓게 앉아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궁금한 것이 왜 이제 와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을까이거든요. 일본 내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맥락과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예.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외교적인 고려가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감염병 전문가들의 또 조언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 예. 첫 번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가 된 게 1월 중순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1월 말에 가면은 미국의 경우에 미국 정부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의 입국 금지를 실시합니다. 예. 근데 그 경우에 일본 정부 내에서 관저라든가 이런 데 수상 관저의 핵심 관계자들은 우리도 미국처럼 해야 된다.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방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 사이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호텔업이나 뭐 여행업.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 외교적인 고려를 감안해서 그것은 너무 강경 대응이다라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대신에 2월 초에 호북성, 2월 중순에 절강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 대처구역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거쳐서 오는 사람은 안 된다 이거, 입국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랬는데 3월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가 중국 측이 북경 상해 광동성에서 일본인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일본인들을.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아니 중국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게 뭐 있냐라는 의견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전문가 쪽 사이드에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감염병 그 전문가들 권위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있거든요. 예. 일본 정부 자문회의 내에서 지금이 상당히 고비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를 그 막을 수 있느냐 마느냐 고비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클러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예. 소규모 지역에서 막 집단 발병들이 관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장에 막지 못하면은 대규모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과 조치들을 모두 총동원해서 가장 높은 고강도의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의견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번에 이런 그 상당히 강도 높은 그 대응 조치가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이 이래 버렸어, 일본이 저래 버렸어,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의 결정에 일본의 각 부처라든가 자문위원회라든가 여러 것, 그다음에 다른 외국과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한 가지 더 예. 정치적인 고려 얘기가 이제 우리 국내에 많이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예. 정치적인 고려도 제 보기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본 그 국내적으로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홋카이도 정부입니다. 아, 홋카이도 그 지사가 38살의 스즈키 지사라고 대단히 젊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아주 강경 대응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요. 뭐 전 학교 들어갔다 휴교시킨다든가. 그런데 이게 홋카이도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한다 이런 식의 반응인 거죠. 홋카이도는 특징상 관광객이 뭐 끊긴다든가 이런 게 그래서 곤란한 청정 지역이죠. 걱정을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예. 오히려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오. 근데 그걸 보고 그 아베 총리라든가 수상 관저에서는 저렇다면 우리도 중앙 차원에서도 강하게 해도 괜찮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중앙 정부의 대처 조치들이 예. 홋카이도 정부의 조치들을 따라가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또 요인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전체 일본 내 국민들의 반응은 일단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좀 엇갈리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호텔업이나 뭐 숙박업, 그 뭐 백화점, 예. 그다음에 관광, 여행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뭐 손님이 없어지고 막 텅텅 비니까요. 예. 근데 그 반면에는 반대로 이게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 가능한 한 고강도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심지어는 좀 더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초고강도 대책을 진작에 조기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엇갈리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국면에서 고려가 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일본 언론은 또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내놓는 정책을 관계 부처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던데요. 이건 어떻게 된? 원래 그 총리 관저에서 원안이 나왔던 거는요. 예. 예. 그 이제 감염병 그 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아주 초고강도 조치를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국 금지도 더 강하게 실시하고 예. 격리도 권고가 아니라 좀 강제성을 집어넣는 거로다가 감염병 관리법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 후생 노동성 쪽에서 좀 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 판단이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강제 격리를 하게 되면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시설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조치만 먼저 실시했을 경우에 그 실무 레벨에서 예.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 취합되는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본 행정부의 이제 돌아가는 모습과 그다음에 여론들을 이제 감안하고 할 때 물론 다른 변수가 또 있습니다만은 일단 3월 31일까지로 이 조치를 잠정적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연기될 건지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변수가 너무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십니까? 이게 왜 하필 3월 31일까지냐? 예.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본의 그 감염병 권위자들로 구성된 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예. 지금이 고비니까 초고강도 대책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초고강도 일종의 극약 처방을 한 반달, 2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보자 이거죠. 예.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2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반개월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초고강도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그 대책을 2주 동안 실시하고 나서 예. 다시 또한 2주 정도 기다려봐야 돼요. 그럼 대충 계산했을 때 3월 말 내지 4월 초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말이라고 일단은 그 날짜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4월 초에 가서 이 대책의 효과를 재점검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날짜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예. 오늘 얘기해 주신 거에 따르면 뭐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고려된 조치고 또
뭐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또 올림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네. 없습니다. 올림픽 연기를 염두에 두고 올림픽 연기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가 아닐까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에도 뭐 지금 올림픽 이거 이래가지고 제대로 실시되겠냐는 뭐 걱정하는 여론들이 있긴 예. 한데요. 이제 공식적인 사이드에서 나오는 의견들은 음. 일본 정부는 하여튼 3월 3일까지는 연기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예. 의견이었는데 3월 3일에 그 올림픽 담당 장관이 이제 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예. 만약에 연기될 경우에는 연내 연기 정도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연기하겠다는 거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예. 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내년까지는 안 간다. 왜냐하면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그 올림픽은 취소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올해 해야만 합니다. 올림픽 그렇죠. 그 예. 올림픽 IOC와 일본 정부와의 그 계약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올림픽을 연기하는지 마는지 결정은 예.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IOC가 하는 겁니다. IOC 하니까. 예. IOC가 3월 3일 날 그 집행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연기는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토마스 바크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하니까 마크 애덤스 그 대변인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질문을 많이 해도 답변은 변함이 없다. 7월 24일 날 예정대로 분명하게 올림픽이 개최된다. 얘기했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토마스 바크 IOC 위원장이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 그다음에 IOC 그리고 일본 IOC와 일본 정부 이 3자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 예. 의견을 좀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장구승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